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느닷없이 속보가 하나 날아들었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로 국회 출입 기자들 매우 분주하게 12시간을 움직였습니다. 오후 8시 30분이 되어서야 회담 취소 입장이 나왔는데요. 긴박했던 12시간을 직접 취재했던 기자를 연결해서 당시 상황 어땠는지,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팀 소중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자, 어제 12시간 동안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동선을 취재를 쭉 하셨는데요. 우선 어제 긴박했던 12시간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추미애 대표의 양자 영수회담 제안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오전 8시 30분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이 추 대표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영수회담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만약 오늘 이제 회담 날짜가 그렇죠. 잡혔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른 야당 그리고 당내에서도 추 대표의 단독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서 4시간 30분 동안 공론을 벌였고요. 영수회담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당론으로, 네. 그러니까 야당 가운데는 가장 마지막으로 당론을 결정해서 사실상 야3당이 모두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8시 30분에 한 언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브리핑 형태로 밝힌 것도 아니고 이 한 언론에 돌출적으로 알려진 건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오전 9시에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매주 30분 정도, 월요일, 월, 수, 금은 더불어민주당 네, 최고위원회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30분 정도 앞서서 영수회담 제안 소식이 그렇죠. 알려졌는데요. 네.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제가 좀 만났는데요. 네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회의에 참석해서야 처음 소식을 알게 됐다라고 저한테 귀뜸을 했고요. 네. 추미애 대표와 가장 가까이에서 당론이나 당 상황을 두고 논의해야 될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늦은 밤에 추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기자들한테 말했는데요. 네. 표정은 상당히 좀 상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상호 대표도 몰랐다는 건가요, 그럼? 제가 느낀 바로는 통보를 받은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의를 회담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상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고 계시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불쾌했겠네요. 네, 표정이 상기돼 있다는 표현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가름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단독 행동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추미애 대표 지도부 안에서의 그런 어떤 협의 이런 거 없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전날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회의에서도 좀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있었던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우선 추 대표의 명분은 뭡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날 13일에 열렸던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추 대표는 지목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시 참여했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중진 의원들은 추 대표의 이 주장에 동의합니까? 일단 어제 팟짱에 출연했던 박영선 의원, 네. 중진 의원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영수회담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고 말했고요. 네. 어제 저랑 직접 통화한 한 중진 의원은
영수회담 이야기가 뭐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로 나오긴 했는데 회의의 네. 논점도 아니었고 추 대표가 여기에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전날인 일요일 날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 뭐 영수회담 가능성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회의에서 영수회담 언급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그때 그 얘기가 나와서 자기가 이거를 받은 거다 이렇게 명분을 세운 셈인데 혼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하고도 상의를 안 했을까요? 네, 일단 그 당 일각에서는 그 동교동계에서 인연이 있었던 김민석 특보단장과 아하. 청와대 얼마 전에 임명된 한광욱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라인을 가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민석 단장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네네. 이제 그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본인이 간판을 내세워가지고 네. 원외민주당 대표를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요. 네네. 최근 추 대표하고 합의를 이뤄내서 그랬죠. 합당 과정에서 이제 합당 이후에 추 대표는 김민석 단장을 이제 특보 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김민석 단장과 한광욱 실장이 한 라인이 아니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김 단장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추 대표와 영수회담 의논을 뭐 따로 하진 않았다라고 일단 부정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오늘 그리고 아침 또 박지원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추미애 대표에게도 최순실이 있다. 추미애 최순실이 이런 국면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또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의도는 이제 뭔가 다른 뭐 한 그룹이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의원총회 도중에 이제 기자들이랑 만난 뭐 여러 의원들께서 네. 뭐 친문 라인 몇몇이 만든 작품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와 뭐 따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그 전날 회의에 참석했던 중진 의원들도 영수회담 이야기를 꺼낸 사람으로 친문 그룹의 한 최고위원을 이렇게 지목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에 제가 이 최고위원과 따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셨군요. 정말 그랬는지. 예. 자신을 포함해서 몇몇 참석자가 영수회담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일단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대통령 퇴진 등을 위해서 여러 방식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하나로 영수회담을 이야기한 거다. 뭐 특별히 뭐 논의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구구한 추측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민주당 내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집단지성의 힘이 어디로 쏠렸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의총을 했죠. 네, 4시간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분위기 어땠다고 들었습니까? 예, 일단 시작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 의원총회 뭐 자주 열립니다. 의원총회 하면 이제 의원들을 포함해가지고 당직자나 보좌진들도 이제 배석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네. 이날에는 그 필수 실무진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회에는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통제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당내에서도 상황이 엄중하다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안에서는 엄청난 경론이 벌어졌다라고 한 의원이 저에게 전화를. 엄청난 경론이, 그러니까 4시간 반 동안 엄청난 경론이 벌어졌다 뭐 이런 건데요. 가장 먼저 의총장에서 제일 먼저 들려온 그 속보는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의원총회 시작한 지 한 1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네. 기존에 이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손 떼라라는 말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손 후퇴로 인식이 되어 왔고요. 당 관계자는 이날 결정한 퇴진 당론에는 이손 후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일단 한 발 더 나아간 셈인데 다른 야당에 비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늦은
함께 대통령 퇴진을 음.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이죠.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갈 거냐 말 거냐, 취소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거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1시간 반의 경론 끝에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대통령 퇴진이에요. 네. 이렇게 당론부터 결정하게 된 이유는 좀 들으셨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일단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상수였죠. 취소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일단, 제안했는데 어떻게 취소하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추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게 되면 이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네. 뭐 이런 논의가 먼저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마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일단 의원들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우리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얘기는 꼭 하셔라라고 한 것이 바로 대통령 퇴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당론으로 정해진 이후에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의 경론이 더 있었던 거죠. 4시간 반이니까 1시간 반은 당론을 결정한 것이고 3시간 동안은 그러면 영수회담은 어떻게 할래?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한 건데 그 과정은 전체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다라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정했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내부에서 경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가닥을 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고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잠시 회의를 멈추고 따로 당 대표실에 가서 회의를 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자리에서 뭐 특정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원총회에 가져오고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것을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서 뭐 통과시키자 뭐 이런 절차를 밟기로 한 건데요. 네. 결국 이제 당 대표실에 있었던 당 지도부 회의에서 취소 결정을 낸 것 같고 그 안을 의원총회를 가져와서 의원들이 그것을 추인한 것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영수회담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고 막 강대강으로 치달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겠네요. 그럼 당 지도부가 얘기를 해서 이 안을 갖고 와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회담 취소로 가져와서 그걸 이제 의원들이 동의해서 결정을 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의총 직후 의원들은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네, 다수의 의원들이 이제 애써 웃음을 짓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허탈한 표정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당 지도부의 입지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나 우리가 감내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뭐 한숨을 좀 내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자면 정말 순간의 오판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저희 방금 전에 인터뷰 끝났습니다만 뭐 나쁜 의도로 그러셨겠냐 민심을 직접 가서 전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그리고 100만 촛불을 만들어낸 시민들이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출근한 아침에 이 소식을 들어서 모두 다 참 정치는 다 똑같아 이렇게 허망하게 만든 이런 상처를 상당히 크게 입혔습니다. 그죠? 네.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12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는 뭐 말할 나위도 그럼요. 일단 이런 비상 시국에서 야권은 어제 하루를 그냥 버린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차가운데요. 사실 예전에 이제 대규모 시국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잡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광화문 광장에 100만 시민들이 모였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권의 뭐 활약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힘으로 결집된 촛불 민심이었는데 일단 그런 판이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야권이 실책을 한 게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분노와 허무함은 뭐 오죽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직접 민주주의로 하든지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좀 청와대도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네, 네. 일단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도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수회담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 청와대 측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15일 오후 3시에 영수회담이 확정됐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도 계속 당과 청와대는 영수회담 논의를 일단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이 취소되자 청와대 측에서는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당혹스럽다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을 이미 제안해둔 상태인 만큼 형식과 관계없이 언제든 영수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가 이 공지를 보고 들었던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헌법유린 등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청와대의 입에서 열린 자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제 야권의 실책은 조금 뼈아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청와대는 조금 입지가 넓어진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토요일 100만 촛불로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오히려 그 존재를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회담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존재를 상대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청와대 입지는 좀 살려주고 국민들이 그동안 이렇게 100만 촛불로 만들어 놓은 힘이 오히려 더 힘을 잃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야권 반응도 나왔죠. 네, 일단 영수회담 취소하기 전까지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강하게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일단 자신들이랑 아무런 논의도 없이 양자 영수회담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야권 공조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야권 공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독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영수회담이 취소가 된 이후에는 영수회담 취소가 좋은 결정이었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일단 시국이 엄중한 만큼 야권 공조가 당장 깨진다 이러진 않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야권 공조 상황에서 추 대표의 입지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저희가 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오늘 아침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 야3당 시민사회 포함해서 비상시국 기구를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입장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야당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좀 내놓은 안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심상정 대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요. 추미애 대표 리더십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고 앞으로 또 전체 이 상황을 이 시국을 이끌어야 되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기능 이 문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도 생길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동안 취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